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신고가 랠리 장세는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갭상승 출발 후 쇼커버링이 순간적으로 발동되었으나 삼성전자가 대체거래소 상에서 순간적으로 9만 1,000원을 333주 찍어내면서 차트의 왜곡 현상이 발생했었죠. 그러면서 심리도 이제 흔들리면서 아침에 조금 부담스러운 움직임도 살짝 나오기도 했는데 이내 또 신고가 영역에서 상승세로 이내 극복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월요일 야간 선물은 0.61% 상승했었고요. 당시 외국인은 91억 매수를 했었습니다. 0.87% 오늘 선물 상승 출발 후 위아래 꼬리를 달며 비슷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통신비, SK텔레콤 요금 인하 영향으로 0.1% 하락했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겠죠. 일본 휴장일이었고요. 독일, 미국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 발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1시 30분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예정되어 있는데요. 경제 전망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경로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은 야간에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겠죠. 미셸 보우만 부의장,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후에 미국 장후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쩌면 파월 의장의 연설보다 저는 이걸 더 중요하게 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FOMC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입장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지금 현재 반도체 장세에서 변화를 일으키거나 유지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겠죠. 일단 마이크론에 걸린 실적 기대감은 상당합니다. 3분기 매출은 111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8%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은 2.8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2%나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치 그리고 가이던스 등을 통해서 이제 움직임이 발생할 거고 우리 야간 선물이 새벽 6시, 아침 6시까지 진행되다 보니 거기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같이 반영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9월 22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은 콜옵션 125억으로 평균 수준, 풋옵션 122억으로 평균 수준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는 금요일에 19일 금요일에 블록딜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죠. 9월 19일 금요일에 500억대의 대량 블록딜 콜 거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루 지나서 건너뛰고 이틀째 오늘 이제 확인을 해보니 대부분 12월물 콜옵션에서 발생했습니다. 블록딜 옵션이 점차 12월물로 조금 모이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는데요. 12월물 9월 19일 금요일까지 355콜, 360콜, 380콜, 385콜, 420콜, 425콜, 470콜, 500콜, 530콜 옵션 등을 선택해서 블록딜이 발생했었고요. 월요일을 포함해서 12월물에 이제 470콜, 500콜, 495콜 등까지 이제 블록들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월요일 거. 그래서 월요일 포함한 거. 요거는 이제 합쳐졌으니까 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대량 블록딜을 포함해서 월요일 블록딜까지 대부분 HTS 상의 수급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누적 콜 보면은 콜매도 풋매도 보면은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장내에 수급이 이렇게 잡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콜매도 쭉 있는 거, 여기 특히 여기 이 부분에 그 다음에 그 전에 풋매도 외국인들 풋매도 굉장히 많았죠. 지금 9월 15일 이후로 그거를 상환하거나 이제 청산하거나 아니면은 장내에서 신규로 외국인들이 풋매수를 매집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왔는데 그 전까지는 풋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얼추 돼 있었는데 쭉 있었죠. 이제 품매도 엄청 많죠. 돼 있었는데 금요일과 월요일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서 누가 어떤 포지션을 잡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지금까지의 매매 행태를 고려해서 외국인이 콜매도 풋매도 그리고 금투가 콜매수 풋매수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블록들이 수급에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순 포지션 이전인 경우, 해외 계열사 간 내부 이전 같은 걸 하면은 일단은 그냥 공시만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장외 파생 포지션, OTC 포지션을 국내 장내 옵션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이제 일부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 시간에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장 마감 이후에 저녁 대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시간대에 블록딜을 진행해서 거래소에 공시만 하고 HTS 알고리즘 이제 끝난 시간이죠. HTS 알고리즘 시스템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집계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토탈 집계 이런 500억이든 뭐 125억이든 이런 토탈 집계를 이제 이 길에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혼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봐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블록딜은. 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60만 주, 우선주 9만 주로 조금 축소돼서 신청이 됐고요. 오후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급등했고, 애플은 아이폰 17의 호평 속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카다 소 이사와 타무라 나오키 이사 등의 인상안을 고려하여 10월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면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기업 실적과 금리 전망을 사유로 연말에 S&P 500의 전망치를 6,800으로 200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사유로 올해 들어 4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970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로 현재 기록 중인 상태입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자, 이 종합적인 내용은요, 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제가 진행하면서 언급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파생반, 정규반, 정규교육반의 텔레그램에 제가 장중 내내 이제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좀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보충할 거 있으면 보충해둔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은 일단 초반은 삼성전자 영향,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독특한 또 그 일봉 차트를 나타냈죠. 오늘 대체 거래소 아침 시간에 아침에 8시 2분에 333주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91,000원이라는 자리를 순간적으로 찍어냈고, 따라서 지금 차트상으로는 뭐 마치 지난번에 동학개미 운동 시절에 여기 2021년 1월 11일에 96,800원을 찍을 때 보여줬던 형태로 이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게 고점이었죠. 5년 고점이었죠. 여기가 2021년 거의 4년 지금 8개월 4년 8개월 고점이 됐던 거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대체 거래소라는 게 없어서 여기 다 실거래 그냥 제대로 된 거래가 들어갔죠. 최대 거래가 이날 나왔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주도한 것도 저 때는 이제 개인들이 주도했고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개인들은 매도를 했죠. 올라주는 거 땡큐죠. 저 때 물렸던 사람들 무려 4, 5년 만에 탈출하는 거가 되니까 순간적으로라도. 그리고 그때가 아니더라도 뭐 7월 달에 작년 7월에 물려있던 사람들 와 드디어 내 가게 오는구나. 거의 뭐 1년 2개월 만에 오는구나. 그 다음에 저 멀리서 이제 조금 보충했던 사람들도 단가 도달하는구나. 이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소형주라면은 벌써 이미 청산하고 없을 만한 매물인데, 삼성전자의 경우 그냥 4, 5년 전에 덜커덩 고가에서 샀어도 심지어 물타기를 한 번도 안 하고 뭐 추가매수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보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뭐 망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그냥 보유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안 되면 뭐 자식 물려주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보유합니다. 그래서 보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제 주변에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냥 원치 않는 보유를 하게 된 사람들일수록 내 평단가를 회복하면 누구보다 먼저 매도를 해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물려버리죠. 예,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본전 탈출했는데 겨우겨우 탈출했는데 또 고가에서 가만 보니까 또 올라가네. 이거 안 되겠다. 또 사들인 다음에 또 물려버리고 또 몇 년 갇혀 있고 이런 걸 반복합니다. 예, 대부분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이제 라이브 방송 때도 했는데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지금 대기 매물이 삼성전자에 있는 상태고, 또 특히나 오늘 순간적으로 91,000원을 찍었기 때문에 9만전자라는 기사를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묵혀두고 있는 사람들 잊고 있었어요. 계좌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삼성전자 다 있었지, 그때 있었지, 그냥 하다가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하는데 갑자기 기사에 9만전자 딱 떠는 거야. 뭐야, 나 8만원대 가지고 있었는데 85,000원인데 9만원 떴다고 해서 다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뭐예요? 그냥 내려와 있죠. 지금 91,000원 순간적으로 333주 찍은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8만원대 와 있는 거 보고 84,000원 와 있는 거 보고 뭐해요? 매물 내죠. 오늘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삼성전자에 거대 매물이 엄청 개인들 쪽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게 85,000선부터 두텁게 굉장히 크게 있었고요. 그래서 요 85,000원을 기점으로 84,000원을 향할 때 여길 다시 향해 가느냐, 아니면 83,500원 두터운 매수 물량 매물대를 깨느냐, 요 두 가지로 시장의 향방이 결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아침에 오전에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묵혀두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한번 켜보는 날이었다. HTS 접속해가지고 로그인해서 켜보는 날이었다. 켜봤더니 많이 회복됐네, 매도해야지, 이런 매물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 이제 고가 순간적으로 찍은 것과 별개로 조금 이제 좀 매물 소화를 좀 많이 하고 또 매물을 또 많이 또 겪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조금 혼조세를 보였고 그걸 좀 소화하면서 오후에는 좀 더 괜찮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잡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약된 내용을 보자면, 처음은 삼성전자 영향과 외국인 선물 매도 등 수급 영향으로 이제 하락 혼조세를 겪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제 중요한 삼바닥 체크 이후, 자 어디요? 어제 기술적으로, 자 선물 보시면 분봉 보시면 여기 이제 기술적으로 삼바닥, 어제 중요한 자리를 제가 가지고 넘어왔거든요. 어제 중요한 자리 이거 그대로 이제 라인 잡아 갖고 들어왔는데, 요게 내일도 그냥 둘 것 같아요. 예, 요 자리 중요하다고 봅니다. 삼바닥 자리 를 체크 이후에 빗각 돌파 후 이제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삼성전자 차트에 대한 시장이 인식이 강한 시장 인식이, 삼성전자 차트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강한 출렁임을 만들기 쉬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당히 강한 출렁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삼성전자 때문이죠. 여기에 이제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 모두 선연물 뒤죽박죽 돼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개인 현물 매수, 선물 매도, 콜 매수 막 이런 형태를 보이면서,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뒤집혔어요. 아침 이후에 뒤집혔습니다. 이게 오후 들어서 뒤집혔습니다. 대체로 아침 시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히 삼성전자 통합 차트만 놓고 본다면 오늘 단기 고가 시그널에 가깝죠. 윗꼬리 달고 음봉까지도 살짝 보여주고 굉장히 꼬리를 많이 달았죠. 그래서 고가 시그널에 가깝지만 실제로 거기서 판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을 고려해서 통합 차트를 무시한다면 여전히 그냥 신고가 랠리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 위에 다 잘라내고 본다면요, 거래량 기준으로만 본다면. 다만 시장은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은근히 통합 차트를 의식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긴 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덱스 성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렇게 보질 않아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장 초반에는 은근히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윗꼬리 자체가 시장의 왜곡을, 심리적 왜곡을 만들어서. 그래서 삼성전자는 대체거래소에서 특이 움직임이 나왔던 것은 이제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침 시장은 이런 수급적, 기술적 움직임에 의해 각종 에너지가 충돌해서 출렁임, 혼조세를 거칠게 만들기 쉬웠는데 역시나 시장은 그렇게 보였다. 이후에 이제 차츰차츰 외국인 선물 수급도 개선되고 삼성전자가 현 상황을 소화하면서 85,000원을 향해 반등하면서 시장도 적당히 다시 올라와 일봉상 신고가 랠리 상승장 추세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밤사이 파월 의장 연설과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의해 변동성이 생길 텐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기대에 충족한다면 큰 문제 없이 이어갈 수 있겠지만 고가 차익은 주의해야 하며, 실적이 전망치에 한참 못 미친다면 갭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 시가가 낮을수록 약 1% 이상 정도를 이제 제시해 드리는데요. 시가가 낮을수록 쇼커버링 수요가 이제 잠자코 숨어 있겠죠. 발생하지 않아서 추가 하락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제 차익 수요가 먼저 시장에 발동이 걸리기 때문이죠.
물론 그거를 이제 바로 소화해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반응을 봐야 되겠죠. 자, 이제 파생반, 정규반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한 4컷 정도 잘라서 오늘도 타임라인식으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반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을 오픈으로 진행하면서도 장중 시간에 그 시간대마다 필요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 보시면 상담 고정 메시지 있어요. 거기에 상담방이 있으니까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8시 45분에 483 새로운 자리를 또 열면서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8시 57분에는 1천억가량 매도로 출발했던 외국인은 다시 채워 넣으며 신고가를 다시 찍습니다. 쇼커버링 에너지를 포함한 시장은 한계를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여기였죠. 8시 59분에 삼성전자 얘기를 합니다. 대체거래소에서 삼성전자가 333주로 9만 천원을 찍고 통합차트가 마치 21년 1월 동학개미운동으로 삼성전자 피크 찍는 날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때와 거래량 자체가 달라서 완전히 같은 형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유사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존재하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고변동성에 특별히 유의하면서 보겠습니다. 언급드렸죠. 9시 2분에는 외국인의 차익과 쇼커버링이 섞여서 대결하고 그렇게 섞여 있다 보니 단타성으로 수급이 잡히는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쇼커버링이 더 급한 만큼 위로 땡기는 힘이 강하겠죠. 그래서 위로 땡기는 힘, 쇼커버링이 더 급합니다. 차익보다는. 그쵸,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땡기는 힘이 더 강하니까 그때그때마다 툭툭 치는 거 봐야 됐던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시 12분에는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의 큰 움직임으로 쇼커버링 수요, 그 다음에 고가 차익 수요, 순간 밀렸을 때 받아주는 매수 수요가 가장 많이 모두 뒤섞여 있는 날로 보이죠. 자, 여기서 차익 욕구, 그 다음에 쇼커버링 욕구, 그 다음에 밀렸을 때 사들이려고 하는 수요,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지면서 약간의 상방이 조금 더 에너지가 강했죠. 이제 여기서 차익이 강하면 뭐 비슷해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경계 라인, 여기 지지 라인이 이탈되면 사실 공간이 조금 더 있긴 했어요. 그래 봐야 여기서 튕겨져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요 정도 열려 있는 거지만 깨지 않았습니다. 깨지 않았기 때문에 3중 바닥 형성하면서 올라갔던 거죠. 어차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얼마나 더 내려갔다가 오느냐였어요. 근데 여기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에 대한 인식,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컷을 이제 보면요, 요건데요. 요거는 이제 주식반이고, 자, 요거. 자, 두 번째 컷 보면은 이제 9시 25분에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던, 제가 한 팀장님께서 네이버 카페에 두 종목씩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계신데요. 당일 단타 해볼 만한 거 아니면 뭐 흐름 좋은 것들 해가지고 단기 관점 올려주시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 있던 같이 제 주식반에서 다뤘던 종목, 전날 바로 다뤘던 종목이 한 팀장님도 올려주셨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그게 한라캐스트였죠. 한라캐스트가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오늘 고가가 27.41%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한라캐스트에 대한 이제 주식반 관점은 이런 식으로 제가 드리거든요. 이렇게 차트에다가 표기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여기서 분할 이렇게 하시자 분할을, 그 다음에 이제 이탈 커트 드리고 이제 여기다 청산하시자, 이렇게 관점을 드려요. 종목들 드릴 때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근데 오늘 어제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이미 오픈을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제 관점으로 제가 이제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 기준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됐고요. 어제 꼴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분할 목표, 청산구가 다 왔잖아요, 그렇죠? 다 넘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완전히 목표 달성을 했던 단기 수익이 나왔던 그런 날이고요. 그래서 저가 대비 한 30%까지 넘어갔습니다. 그거를 언급드렸던 거고, 제가 이제 주식반의 종목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파생의 선물 옵션 수급 보느라 정신이 없고, 시황 체크하고 또 그거를 또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풀어내고 해석하느라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 종목을 뭐 상세하게 뭐 진짜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이제 많이 자제하고 있었는데, 뭐 한 개씩 올려드리고, 또 주변에 이제 뭐 지금 이제 카페에 올려주시는 한 팀장님도 계시고, 주변에 수많은 또 전업 트레이더 지인
지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형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소통을 좀 통해서 이제 함께 얘기를 이제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제가 하나씩 간간히 뭐 선별해가지고 주식반에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파생에 집중하다 보니까 잘 안 하고 있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해요. 이거는 사적인 대화고 이제 지인들 친한 이제 주변에 전업 트레이더 지인분들 형 동생들과 이제 그냥 장중에 막 대화를 합니다. 장 마치고 대화하고 막 하루 종일 막 대화합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이건 어제예요. 어제 오후에 한라를 보자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라 보니까 한라 내일이네. 내일 상한가. 딱 제가 이렇게 이건 제가 쓴 거고 내일 상한가 하면서 한라 내일인데 안 되겠다. 이거 내일 그 뭐야 한 번 더 언급을 드려야겠다. 요 전날부터 이제 관점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이렇게 갔었죠. 어쨌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진짜 다른 업무 없이 그냥 이 시장에서 월급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주변에 친한 분들과 얘기해 가지고 뭐 이제 뭐 그런 관점들을 완성해가지고 좀 공유를 드릴 생각입니다. 계속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많이 안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많이 자제하고 있었어요.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방송하고 파생을 좀 더 강화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쩔 수가 없죠. 예, 제가 뭐 몸이 두 개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하나씩 접근을 하고 있고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손절 커트 지켜야 되고 또 익절 구간들 참고해가지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떠먹여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식반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 한라캐스트 이제 분할 청산 구간에 도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겠죠. 20% 급등됐고 어제 꼬리 잡기까지 고려하면 더 추가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는 정도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파생반과 주식반은 이제 별개의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생반에 계신 분들도 주식반에 같이 들어와 계신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컷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생반 12시 51분 내용이고요. 삼성전자가 85,000원을 근접하면서 수급 개선세가 나오고 있고 일봉 추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오늘 삼성전자의 특이사항 발생으로 삼성전자의 흐름이 중요한 상황이다. 85,000원을 넘어가냐 오후에 다시 84,000원 밑으로 향하느냐 이게 중요했는데 결국에는 85,000원 위로 갔죠. 그래서 상승이 좀 나왔고 한 팀장님 뭐 지니언스도 시가 이후에 상승 후 추가 상승 나왔고 한라캐스트 한싹도 다 급등 나왔어요. 한 팀장님 종목들 하루에 2개 올려드리고 네이버 카페 올려드립니다. 뭐 주식반의 경우는 뭐 하루에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커피 반 잔밖에 안 돼요. 예, 금액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6개월 기준으로 한 달에 6만 7만 원 정도 7만 원 수준일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1시 39분에 점심시간 중에 삼성전자가 순간 85,000원을 다시 넘기면서 올라왔고요. 일봉 추세는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왜곡 현상을 고려한 움직임에 시장이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마지막 네 번째 컷으로는 이거 장중에 이제 옵션 외국인들이 콜매도를 하는 485와 487.5 그리고 480, 482.5 콜매수 신규했던 거는 이제 어제 종가 들어갔던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잘라서 올려드리고 방송 화면 자체를 올려드리고 설명드린 겁니다. 2시 56분에는 외국인이 어제 종가 위클리 콜옵션 매수 480, 482.5로 인한 위클리 상방 포지션을 유지하는 가운데 오늘은 485, 487.5를 신규 콜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좀 줄었어요. 종가에. 상승은 해도 콜매도로서 일부 제한을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이지만 그 힘이 좀 줄긴 했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개인은 480에서 487.5 위클리 콜옵션 매수, 그다음 위클리 풋옵션은 482.5부터 아래로 쭉 매수해서 종합은 양매수 상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물량은 좀 줄어서 끝났어요. 전체적으로 방향성보다는 그 힘이 좀 죽으면서 끝났습니다.
그때보다 저거 말씀드렸던 시간보다. 자, 매물대 기준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은 피보나치 확장 적용했는데 이제 뭐 일정 부분 482를 도달하다 보니까 상단에는 어차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500 라운드 피겨 자리해가지고 선물 환산으로 502까지 본다 했죠. 481, 476.6, 467.6, 455.2, 446, 439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뭐 지금 신고가 랠리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 라인 피보나치 확장 자리에 단계적으로 주목하되 장중 장세 판단 및 수급 변화에 신경 쓰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89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623억 매수, 외국인 선물은 12월물에서 중립 추정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3,665억 매수로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16조 5,057억 원 잡히고 있고요. 환율은 10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91.7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습니다.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3,946억 원 매수를 했고요. 중기 추세 상승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 체크 다시 한번 합니다. 변동성 지수는 0.19% 상승한 20.98로 마감했고 볼벤 하단 근접해서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승 랠리로는 변동성 지수를 움직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옵션 편입 상태의 옵션 편입성이 있기 때문에 옵션의 큰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옵션 편입 특징을 가지고 옵션이 큰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볼게요. 크게 없다. 시장 대비 특이사항이 시장 대비 크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은 파월 의장의 경제 전망 발언과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인한 야간 변동성이 많을 수 있는 날입니다. 참조하시고 내일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